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반도체 증착 장비 시장에서 진짜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기업을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이자 국산화 선봉장 유진테크죠. 맞습니다. 2000년에 엔지니어 출신이신 엄평영 회장이 설립해서 글로벌 10대 장비사를 꿈꾸는 곳인데요. 근데 이 기업의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5년 성적표를 보면 뭔가 좀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숫자가 확실히 좀 엇갈리게 나왔죠? 네, 매출액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6% 증가했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516억 원으로 15.5%나 감소했어요. 게다가 당기순이익은 444억 원으로 무려 32%나 증발했고요. 네. 아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미세공정 수요도 폭발하는데 이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건 심각한 모순 아니나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분명히 위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 감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다른 그림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유진테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시장에서 밀려나서가 아닙니다. 그 경상 연구개발비, 즉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이에요. 미래 기술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수익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실적을 좀 희생하면서까지 미래에 엄청난 비용을 태우고 있는 거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완전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나 빠질 정도로 R&D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도박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유진테크의 펀더멘털 특징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펀더멘털에 무슨 특징이 있길래요? 글로벌 대형 장비사들은 보통 여러 메모리나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을 쫙 분산시켜서 위험을 해지하거든요. 근데 유진테크는 극단적일 정도로 디램 장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무려 96%가 디램 딱 한 곳에서 나왔어요. 와, 96%요? 완전 디램에 올인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이 90% 이상의 의존도가 사실 완벽한 양날의 검이거든요. 디램 사이클이 꺾이면 그냥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요. 네네.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디램 미세화 공정이나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 그 자체가 됩니다. 철저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한 곳에 편중된 기업이 이익을 깎아먹어가며 R&D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려면 버티는 맷집이 대단해야 하잖아요. 자칫하다가는 빚더미에 앉기 십상일 텐데요. 네, 유진테크가 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탄탄한 재무 구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순연금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순연금이요? 빚이 거의 없다는 건가요? 네, 2025년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약 4,913억 원에 달하는데 부채는 892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 금고에 빚 없이 순수 현금이 넉넉하게 쌓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이 막 출렁이거나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훅 떨어져도 외부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튼튼한 금고를 믿고 미래 기술에 몰빵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막대한 자금으로 도대체 어떤 무기를 샀는지가 제일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해답은 기존 주력 장비였던 LPCVD, 그러니까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 타입인 블루제이라는 장비가 있었거든요. 네네. 저압화학 기상증착 장비요? 네. 거기서 차세대 ALD, 즉 원자층 증착 장비로 넘어가는 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ALD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짚어보자면 기존 장비가 벽에 페인트를 확 칠하는 방식이라면 ALD는 원자 단위로 아주 얇고 균일하게 막을 한 층씩 정밀하게 입히는 작업인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죠. 근데 이 ALD 공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속도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커요. 원자 단위로 아주 얇게 층을 하나하나 쌓아야 하니까 공정 속도가 기존 방식에 비해 절망적일 정도로 느립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속도는 그냥 곧바로 비용이고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느린 속도를 어떻게든 상쇄하려고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챔버에 수십 장을 한꺼번에 넣고 돌리는 배치형 ALD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구워내는 오븐 같은 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배치형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완전 꽉 잡고 있지 않았나요?
네, 과거에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고쿠사이가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았죠. 근데 유진테크가 그걸 깼다는 거잖아요. 스펙 차이가 어느 정도길래 판을 엎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기존 일본 고쿠사이 장비가 한 번에 80장의 웨이퍼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유진테크가 개발한 장비는 한 번에 무려 150장을 처리합니다. 150장이요? 와, 스루풋, 그러니까 처리량에서 거의 2배 가까이 격차를 낸 거네요.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그냥 장비 챔버 크기를 확 키워서 웨이퍼를 많이 쑤셔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일인가 해서요? 크기만 키우는 거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 했겠죠. 이 배치형 ALD 장비에서 웨이퍼 처리 장수를 늘리는 게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균일성 때문이에요. 원자 단위로 막을 입히는 공정이다 보니 챔버 내부의 온도라든지 주입되는 가스의 흐름이 150장의 웨이퍼 모서리부터 중심까지 전부 똑같아야 합니다. 아,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에 있는 웨이퍼까지 전부 다요? 네, 소수점 단위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해요. 웨이퍼 장수가 늘어날수록 연력학이나 가스 제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겠네요. 한 장만 삐끗해도 전부 불량이 나버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유진테크는 이 미세한 제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예요. 그렇게 150장이라는 압도적인 양산 스펙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그 깐깐한 SK 하이닉스 품질 인증도 완료하고 삼성전자에도 장비 공급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쾌거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압도적인 물량과 정밀도로 그냥 극복해 버렸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ALD 못지않게 에피텍시 장비 쪽 성과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에피 장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D램 시장에서 왜 이 에피텍시가 핵심 장비로 떠올랐는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최근에 D램 셀 구조가 4F제곱 방식으로 극도로 축소되고 또 3D D램으로 넘어가면서 트랜지스터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미세해졌죠. 덮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술인가요? 기존 웨이퍼 표면에 단결정 실리콘 구조를 바탕으로 그 위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새로운 단결정 실리콘층을 성장시키는 기술이에요. 전기가 새는 걸 막으려면 이 오차 없는 결정 성장이 필수적이죠. 아,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 방식이 그냥 울퉁불퉁한 바닥에 시멘트를 대충 부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에피텍시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오, 레고 블록이요? 예, 바닥에 깔린 실리콘 레고 블록 돌기 모양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블록을 오차 없이 위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야 전자가 이동할 때 걸려 넘어지거나 딴 데로 안 새고 정해진 길로만 갈 테니까요. 야, 그 레고 블록 비유가 에피텍시 원리를 정확하게 관통하네요. 완벽한 결정 구조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진테크가 또 한번 시장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또 무슨 사고를 쳤나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 까다로운 에피텍시 공정을 하겠다고 전부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 타입 장비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유진테크는 독자적으로 한 번에 여러 장을 처리하는 배치 타입 에피텍시 장비를 개발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남들이 수작업으로 레고 하나씩 조립하고 있을 때 유진테크는 기계로 한 번에 수십 개를 동시에 완벽하게 조립해낸 걸 만들어버렸네요. 네, 자기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열공정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쓰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숫자로 증명될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고객사 포트폴리오만 봐도 벌써 성과가 확 나타납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죠. 국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D램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뒀어요. 네, 전 세계 증작 장비사 중에 이 3사를 모두 뚫은 곳은 유진테크가 유일합니다. 와, 유일하다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고객사한테만 매출이 쏠려 있으면 그 회사가 투자를 미루거나 삭감할 때 장비사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양날의 검 리스크죠. 맞습니다. 근데 글로벌 탑3를 전부 고객으로 두면 리스크가 분산되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D램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빠짐없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이자 공격망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미국 아이다호나 뉴욕 쪽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진테크 전체 수출 비중이 약 30에서 40%까지 쑥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수용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낸 셈이죠. 결국 2025년에 이익 역성장이 거대한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었네요. 그 결과물이 2026년 실적 전망치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진공관 리포트 보셨죠? 네, 봤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5,169억 원, 영업이익이 1,189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입니다. 아, 그 숫자가 엄청나죠? 예상 EPS가 4,695원으로 무려 153%나 급증한다는 전망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장비 산업이라지만 단 1년 만에 EPS가 153%나 폭등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거 너무 기대감만 반영된 장밋빛 수치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진짜 위력이거든요. 영업 레버리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유진테크가 이미 2025년에 차세대 장비 개발한다고 막대한 R&D 고정비를 선제적으로 다 지불해버렸잖아요. 네, 이익 깎아먹으면서 투자했죠. 새로운 장비 초기 개발비는 엄청나지만 일단 개발이 끝나고 고객사 라인에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납품이 시작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은 확 떨어집니다. 아하. 게다가 이게 경쟁사 대비 처리량이 2배나 되는 독보적인 장비라서 높은 마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족족 그 이익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는 폭발적인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아, 무거운 R&D 짐을 다 덜어냈으니까 이제 달릴 일만 남았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곳에서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아주 강한 리레이팅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요. 리레이팅이요? 기업 가치 재평가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 유진테크는 통상 PER 13배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리딩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 수준인 PER 25배까지 가치를 올려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로컬 벤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시장 평가 기준이 한 단계 점프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냉정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점검 들어가야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주식시장에서 약점 없는 기업은 없잖아요. 주가 흐름을 보면 5년 전에 최저가 1만 원대 하던 주가가 최근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네, 엄청난 급등이었죠. 증권사 목표 주가인 10만 원도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 PER 50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공시도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 자사주 처분 공시 말씀하시는군요. 네, 최근 임원 상여금 용도로 3,500주, 금액으로는 약 4억 9,700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공시가 났어요. 시장에서는 경영진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상을 좀 분리해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자사주 처분권부터 짚어보자면요. 4억 9,700만 원어치 그 3,500주라는 물량은 현재 유진테크 전체 주식수나 하루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시장 수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아, 물량 자체가 너무 극히 미미하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를 임원대 상여금으로 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경영진의 이익을 회사의 주가랑 직접적으로 연동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책임 경영을 하겠다.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앞으로도 실적 낼 자신 있다. 이런 강력한 자신감 표출로 해석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아, 수급을 흔들 악재라기보다는 경영진과 회사를 문명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장치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물론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시장이 판단할 몫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위협하는 진짜 본질적인 리스크는 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오, 진짜 리스크요?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칭찬했던 90%가 넘는 DLM 투자 의존도입니다. 아, 그 양날의 검. 네, 미세공정 투자가 몰릴 땐 폭발적인 레버리지를 내지만 만약 거시경제 충격에 와서 글로벌 반도체사들이 다운사이클에 대비해 투자를 일제히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그냥 수직 낙하할 수 있겠네요. 치명적인 역점이 맞군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두 번째는 특허 분쟁입니다.
유진테크가 만든 150장 처리 배치형 ALD 장비가 시장을 쫙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그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던 일본 고크사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밥그릇을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고크사이가 유진테크를 상대로 ALD 장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딴지 걸기에 나섰습니다. 독점 시장을 뺏긴 선두주자의 공포심이 소송으로 터져나온 셈이네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칫하다간 글로벌 진출 발목을 잡을 뇌관이 되는 건 아닌가요? 현재 총 4건의 특허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유진테크가 1건은 일부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잘 방어해냈는데 또 다른 1건은 방어에 실패했어요. 아, 1승 1패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무효 심판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소송이 당장 유진테크 장비 납품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매출을 꺾어버릴 만한 치명타는 아니에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껄끄럽긴 하겠어요. 그렇죠.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글로벌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유진테크 입장에서는 고객사랑 협상할 때 계속 신경에 쓰이는 불합실성인 건 분명하죠. 새로운 도전자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꼭 치러야 할 통과 의례이자 일종의 세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글로벌 기업으로 크기 위한 세금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팩트들을 종합했을 때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유진테크는 덩치를 키우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무리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대신에 오직 증착장비라는 극도로 까다로운 고난도 기술 한 우물에만 회사의 명운을 걸었잖아요. 네, 엄청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당장 2025년 눈앞의 이익이 깎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자금을 R&D에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남들 80장 처리할 때 150장을 거뜬히 처리해내는 압도적 스펙의 괴물을 탄생시켰고요. 맞습니다. 결국 그 선택과 집중의 성과가 153% 폭등이 예상되는 2026년 EPS 전망치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유진테크의 모든 행보가 단순히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장비를 국산화해서 파이 조금 뺏어왔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머지않아서 반도체 시장은 셀을 위로 끝없이 쌓아 올리는 3D 디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고 블록 쌓기 기술이요?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존의 싱글 타입 장비로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유진테크가 막대한 자금을 태워가며 선제적으로 완성해 놓은 이 고효율 배치형 증착 장비들이 단순히 기존 일본 장비의 대안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대안을 넘어선다면요? 3D 딜램 시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표준, 즉 스탠다드를 정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점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소름 돋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와, 일본 장비를 따라잡는 걸 넘어서 아예 3D 디램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군요. 유진테크가 써내려갈 2026년의 숫자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임팩트 있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